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요. 광주광역시의 속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 묶음입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조합이에요. 통계청의 딱딱한 고용 데이터부터 신용보증재단의 정책 자료, 심지어 광주 맛집 데이터까지 이걸 모아보니 광주의 경제 지형도를 아주 입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은 고용률이나 실업률 같은 큰 숫자만 보고 도시 경제를 판단하기 쉬운데 이렇게 산업별로 또 소상공인 데이터까지 깊게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하죠. 바로 그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오늘의 광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사는 광주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함께 공유해요. 함께 사는 광주에서 만나요. 아니, 광주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실업률도 같이 떨어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게 바로 통계의 함정일 수 있죠. 그리고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데 카페는 왜 자꾸 늘어만 갈까요? 오늘 저희가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데이터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는 도시경제의 모세혈관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거든요. 이 자료들로 광주라는 도시의 경제적 맥박이 지금 어떻게 뛰고 있는지 생생하게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그림 거시지표부터 시작해보죠. 2024년 10월 기준인데요. 광주 전체 취업자 수가 76만 4천 명. 네. 1년 전보다 1만 2천 개나 일자리가 줄었어요. 고용률도 0.8%피 하락했고요. 숫자만 보면 이건 명백한 적신호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좀 뚜렷해서요. 이건 단순한 월별 변동이 아니라 지역 내 주요 산업의 고용 흡수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구조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일자리는 줄었는데 실업률은 2.6%로 오히려 0.2%피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렇죠. 잠깐만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상식적으로 일자리가 줄면 일하려는 사람은 넘쳐나서 실업률이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통계가 만들어내는 가장 흔한 착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착시 현상이요? 네, 실업률 통계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만을 실업자로 집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다가 너무 지쳐서 아예 구직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네, 그분들은 실업자 통계에서 그냥 빠져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취업자 수가 줄었는데 실업률도 낮아졌다는 건 구직을 단념하고 아예 경제활동 인구에서 이탈한 사람이 늘었을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와, 어쩌면 노동시장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더 좋지 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업률이 낮다고 좋아할 게 아니었네요. 그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까지 봐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76만여 명의 광주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종사자 수 기준 광주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탑5 직업군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역시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이네요. 네, 이 부분은 광주가 호남권의 행정, 교육, 문화 중심지라는 그 도시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건 자치구별로 이 서비스업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자료를 봤는데 학원가가 밀집한 남구하고 또 병원이나 문화시설이 몰려있는 동구는 주민 절반 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요. 네, 그렇죠. 같은 서비스업이라도 동네마다 먹고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네, 그리고 2위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제조업은 사업체 수로만 따지면 전체의 한 17.6%에 불과해요. 그런데 전체 일자리의 29.3%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와, 사업체 수는 적은데 고용하는 사람은 엄청 많군요. 네, 사업지 하나당 고용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이른바 고용 밀도 챔피언인 셈이죠. 기아차와 삼성전자가 있는 광산구와 북구가 광주 제조업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광주하면 역시 자동차, 가전산업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니까요. 가장 안정적이고 월급도 괜찮은 소위 좋은 일자리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데이터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죠? 지난 5년간 광주 제조업 종사자 수가 1,300명 줄었습니다. 1,300명이요? 네. 모든 산업을 통틀어서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와, 결국 자동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괜찮은 중산층 일자리가 광주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인 겁니다. 고용의 양은 여전히 많지만 그 질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군요.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네. 자, 3위는 도매 및 소매업인데 여기선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사업체 수로는 25.5%로 압도적인 1위인데 종사자 수 비중은 18.9%로 3위. 이건 대부분 1, 2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들이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비중의 격차가 클수록 그 산업이 얼마나 영세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다들 온라인으로 물건 사서 동네 가게들 어였다고 하는데 지난 5년간 이 분야 종사자 수가 무려 6,511명이나 늘었어요. 그렇죠.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데요. 이건 단순히 일자리가 늘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도시의 혈관이 바뀐 거죠. 혈관이 바뀌었다고요? 네. 과거엔 동네 구멍가게들이 모세혈관처럼 도시 곳곳에 영양분을 공급했다면 지금은 거대한 물류센터와 편의점이라는 새로운 동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전통 상점 대신 온라인 쇼핑을 위한 물류, 배송업, 그리고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급격히 확장되면서 고용을 견인한 거예요. 일자리의 성격도 도시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죠. 아하. 그러니까 소매업 일자리에 내용물이 바뀐 거군요. 와, 흥미롭습니다. 네. 제조업과 소매업이 이렇게 격변의 시기를 보내는 동안 정말 조용하지만 무섭게 성장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과 관련된 사회보건업의 사회복지 서비스업입니다. 폭발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야입니다. 2018년 대비 종사자 수가 무려 31.5%나 급증했습니다. 31.5%요? 다른 산업들이 뭐 몇백, 몇천 명 수준에서 오르내릴 때 혼자서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네요. 성장의 동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인구 고령화죠. 아, 고령화.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같은 시설들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같은 인력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제조업을 넘어 광주의 제일 고용산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다만 현장 인력의 낮은 처우와 높은 노동 강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죠. 마지막 5위는 건설업입니다. 이 모든 경제적 변화가 도시의 모습을 바꾸는 것과도 연결되겠네요. 저희가 광주 시내를 다니다 보면 저 아파트 5억씩 짓는 거구나 하고 보게 되는 바로 그 대형 건설사들이 지역 경제의 큰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시가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꾸준히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죠. 경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도시의 물리적 성장을 담당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자, 이렇게 광주 경제의 큰 축을 이루는 5대 산업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당신이 특히 궁금해하셨던 현미경을 들이대고 보는 소상공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광주 전체 사업체의 85.3%가 1인에서 4인 규모의 영세 사업체라니 사실상 이분들이 광주 경제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광주 경제가 소상공인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그들의 현실을 보면 미래가 보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현상, 바로 커피 전문점입니다. 저도 동네 산책하다 보면 저 가게 없어지고 또 카페가 생겼네 하고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게 제 느낌만이 아니었군요. 네, 데이터로 증명이 됩니다. 정말요? 2023년 2분기에 광주 지역 휴게 음식점, 그러니까 카페를 포함한 업소 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9개를 돌파했습니다. 5,000개요? 네, 고금리 고물가로 모두가 어렵다던 시기에도 계속 늘어난 거죠. 2020년 1분기에 4,192개였는데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카페가 늘어나는 걸까요?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낮은 진입장벽입니다. 한 3천만 원 내외의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또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서 특별한 기술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은퇴자나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 현상은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대중화시킨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의 파트타임 일자리라는 한계도 명확합니다. 자료에도 나오네요. 스타벅스 같은 대형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외곽에 크게 생기면서 골목 상권의 개인 카페들은 생존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고요. 여기도 양극화가 심각하군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요. 카페의 시대 같지만 고용 규모로만 보면 소상공인 업계의 진짜 왕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진짜 왕이요? 누군데요?
바로 한식을 포함한 일반 음식점이죠. 아, 그렇죠. 자료를 보니 온고당이나 홍안회처럼 저희가 익히 아는 유명 한정식, 보리굴비 식당들은 직원 수가 수십 명에 달해서 웬만한 중소기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역시 맛의 고장 광주의 자존심이 고용까지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들여다보면 이런 현실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광주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특례 보증을 지원하는데 지원 대상 업종 목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점이 흥미로운가요? 스크린 골프장이나 동물병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성인용 게임장, 점집, 키스방 같은 업종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아, 한정된 공적 자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암묵적인 합의나 가치 판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광주의 직업 지형도를 데이터로 쭉 훑어보니까요. 거대한 세 가지 흐름이 보이네요. 네, 어떤 흐름이죠? 전통의 강자였던 제조업의 위축,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가 만들어낸 서비스 돌봄 경제의 폭발적인 팽창, 마지막으로 그 사이에서 더 치열해진 소상공인의 과밀화와 생존 경쟁. 정확한 요약입니다. 결국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안정적인 중간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도의 전문직이나 혹은 저숙련 서비스직으로 노동시장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광주에서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커피 전문점 5,000개 시대라는 숫자는 이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과밀업종으로의 섣부른 진입을 좀 조절해주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네, 동시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보건, 복지 분야의 인력을 어떻게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키우고 또 이 분야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것인지가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데이터는 광주가 자동차와 가전산업이라는 전통적인 성장 동력과 돌봄과 소상공인이라는 새로운 동력 사이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만약 당신이 이 도시의 미래 고용 정책을 결정한다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제조업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시겠습니까? 데이터는 현상을 보여줄 뿐 선택은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함께 미래를 만들어봐요.